자, 여기 보시면 이제 NaCl이 있고, 그 다음에 NaN3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NaCl이 됐건 NaN3가 됐건, 소듐은 1 플러스 양이온이 되죠. 왜냐면 알칼리 금속은 무조건 산화수가 1 플러스 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저기에 있는 저 염소는 보시다시피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N3도 1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NaCl 같은 경우는, NaCl은 되게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수능 원 화학 과정, 어디라고요? 수능 원 화학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가 뭐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가 뭐냐? 바로 N3- 이온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봐라. 이게 수능 원 기출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보고 느낀 거는, 아, 이 교수들이 수능 문제를 보다가, 이거 되게 자주 나오네 해서 이 문제 만들었구나. 그래서 수능 화학 1에 자주 등장하는 N3- 이온하고, 그 다음에 수능 화학 2에 나오는 연력학을 짬뽕을 해가지고 이거 문제를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N3-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가 살짝 아리까리 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루이스 구조를 줬습니다. 질소하고 질소 사이가 이중결합이 되면서 요렇게 비공호전자, 요렇게 비공호전자 이렇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됐죠? 잠깐 떨어뜨려야지.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질소 형식자는 어떻게 돼요? 질소 형식자. 요 질소 형식자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얘도 얼마예요? 1 마이너스. 얘 얼마예요? 중간에 있는 애가 1 플러스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루이스 구조를 줬습니다만, 수능만 공부를 해도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가 이렇다는 건 다 압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어쨌거나 얘가 또한 전체적으로 1 마이너스 음이온이라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 둘은 전부 다 이온 결합 염들이라고요. 염. 그래서 염인데 이때 이 둘의 녹는 점이 어떻게 되느냐? 농점이 각각 보시다시피 얘는 800도씨, 얘는 275도씨. 1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800도씨, 275도씨여서 어느 쪽이 높고 어느 쪽이 낮아요.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죠?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높낮이가 생기는지를 설명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우선 이제 여러분 하나 기억해 보실 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누가 녹는 점과 가장 뭐냐면은 중요한 영향을 갖냐면, 이 녹는 점은 누구랑 아주 뭐냐면은 상호작용이 크냐? 바로 쿨롱 인력이에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쿨롱 인력이 이 녹는 점에 가장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의 쿨롱 인력이 크면 클수록 녹점이 올라가는데, 근데 문제를 읽으면 요 양이온, 음이온, 요 양이온, 음이온의 쿨롱 인력이 비슷하다라고 문제에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쿨롱 인력으로 농점을 비교하는데, 문제를 읽으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쿨롱 인력이 이 경우 거의 비슷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바로 이 경우 뭐 1이라고 쓸까? 1. Cl-와 N3-의 형태와 크기가 비슷하다 라고 문제에서 가정합니다. 자, 당연히 Cl-와 N3-의 크기와 형태는 당연히 비슷할까요? 분명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같을까요? 분명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명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녹는 점의 대소를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자, 어차피 Na 플러스 Na 플러스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Na 플러스 Na 플러스 요 양이온은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요 Cl 마이너스 음이온 여기에 있는 N3 마이너스 음이온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슷한 크기의 쿠 라고 문제에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사실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9예요? 9 절대 아니에요. 9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9가 아니기 때문에, 9형이 아니기 때문에 농점 차이도 발생합니다만, 뭐 여하튼 지금은 9라고 가정을 하고 이 이온 반경도 비슷하다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어차피 Na 플러스 양이온은 똑같잖아요. 그죠? 양이온은 똑같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온 결합 길이 이거마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현재 이온가도 같아요, 달라요? 이온가마저도 동일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겠죠? 쿨롱 에너지식 어떻게 표현돼요? EC라고 쓰고 어떤 상수에다가 거리분의 Q1, Q2 이렇게 표현되죠? 즉 양이온, 음이온이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 거리분의 양이온, 음이온의 전하량을 곱하는 게 쿨롱 에너지잖아. 근데 보시다시피 양이온, 음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도 똑같죠? 결합 길이도 똑같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 양쪽 두 이온들로 만들어진 염들의 쿨롱 상호작용이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는 절대 다르지만, 알겠죠? 그러면 이때 쿨롱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쿨롱 에너지가 달라져서 농점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겠죠? 그럼 이럴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염은 고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염은 고체 상태에서는 결정 구조지만 액체나 기체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온쌍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온쌍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자, 요게 어떤 양이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게 이게 음이온이겠죠.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들면 요래 이렇게 양이온들과 음이온들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이게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히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히 확장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고체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해서 여기서 이제 용융이 되거나 혹은 승화가 됐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용융이 됐거나 승화가 됐거나. 자, 용융이란 말의 뜻은 뭐예요? 용융이란 말의 뜻은 뭐예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용융이라고 하잖아요. 승화는 뭐겠어요? 고체가 뭐가 되는 거? 뭐 기체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얘가 열을 가해가지고 녹아가지고는 녹았거나 증발했거나 그럼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바로 요렇게 요렇게 어떤 양이온과 어떤 음이온이 만나서 이런 식으로다가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 존재하는 이런 상황을 아이오닉 페어, 우리말 번역은 이온쌍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게 어떤 자연수 개수만큼 쭉 나타날 거란 얘기지. 맞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이겁니다. 고체 결정에서는 어떻게 된다? 분극화 현상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뭐 안 일어난다까지는 아니고 일어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에 분극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분극화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폴러리제이션이라고 해요. 폴러리제이션. 자, 그러면 지환스 분극화 현상이 뭐예요? 다 배웠잖아 옛날에. 이거 해야 서울대 가지. 좋아. 스모스 분극화 현상이 뭐예요? 좋아. 유누스 분극화 현상이 뭐예요? 자, 분극화 현상. 좋아. 분극화 현상은 뭐냐면 기존 전자 밀도 뭐 혹은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전자 구름. 영어로는 일렉트론 클라우드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구름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그래서 왜 전자 구름, 전자 밀도 이런 말 써본 적 있죠? 그래서 기존 전자 밀도의 왜곡 현상.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분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언제 분극화가 되냐? 그럼 잘 봐요. 여러분 그 뭐 이렇게 수학적 설명이나 물리학적 설명은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이해가 좀 어려울 정도로 깊은 논리적 백그라운드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화학적 설명은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냥 말만 좀 어렵고요. 그 말의 뜻풀이를 보면 뭐 어마어마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굉장히 상식이에요. 상식.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뭐가 있어요? 나의 살이 있잖아. 나의 살.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외력이 없으면 그냥 나의 살이 그냥 살로 있는 거지. 근데 만약 여기서 외력이 작용하면 형태가 변형됐지. 이걸 분극화라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분극화가 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외부적 요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럼 뭐가 외부적 요인일 거라는 얘기야. 바로 여기 음이온이 있을 때 여기 양이온이 있으면 양이온은 음이온을 어떻게 해요? 요런 식으로 끌어당기지.
그러니까 음이온에 있는 전자구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온 쪽으로 쏠려갈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쏠려갈 수 있는데 고체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고. 왜? 정답.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내 볼을 잡고 땡기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누군 여기서 땡기고 누군 여기서 땡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재준아 맞아 아니에요? 재준아 방금 되게 감명받았죠? 왜냐면 설명이 굉장히 명쾌하잖아요, 그죠? 감명받았죠. 그래. 그래서 화학의 설명은 이게 말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막 어려운 게 없어. 다 상식이에요, 화학적인 설명은. 그래서 내가 화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상식으로부터 되게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이 내가 볼 때는 괜찮은 학문이 아닌가 싶어요. 뭐 계산하고 막 남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막 그런 걸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상식과 연결을 지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음이온 주변에 양이온이 하나만 있어요? 사방팔방 다 있어요? 사방팔방 다 있죠. 그리고 지금은 내가 2차원 면으로만 그렸지만 실제로는 양이온이 위에도 있잖아. 위아래 다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양이온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인력이 이렇게도 이렇게도 다 나타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양이온에 의한 인력 이것이 전방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에 의한 인력이 전방위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음이온의 음이온의 전자 밀도가 특정 방향으로 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준아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준다? 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온쌍에서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분극화가 어떻게 돼? 더 잘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적어도 어느 쪽보다 아까 얘기했던 저 3번의 상황보다. 자, 이온쌍은 누구하고 누구만 딱 있는 거예요. 양이온, 음이온만 이렇게 땡꽁 이렇게 있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요렇게 자, 여기 보시면 요것이 이제 원래 양이온, 요쪽이 원래 음이온 전자구름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 딱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양이온 쪽으로 음이온의 전자구름이 이렇게 쏠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음이온이 있으면 음이온 쪽에서 양이온 쪽으로 살짝 전자구름이 쏠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한쪽에서만 땡기니까 그쪽으로 쏠려 들어간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냐면 요렇게 바로 여기 원래 양이온이었잖아요.
그럼 양이온 이놈도 이 위치가 원래 양이온이 있었을 자리보다 약간 전자 밀도가 음이온 쪽으로 살짝 이동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차피 인력이라고 하는 건 서로 상호작용이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전자 밀도가 겹쳐지면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 간 결합 길이가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이온 결합 길이였다면 양이온도 음이온 쪽으로 살짝 끌려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새로운 결합 길이가 조금 더 짧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분극화의 효과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여기 쉴게요. 여기 쉴게요. 여기 쉰다. 준다. 그래서 4 그다음에 5 그래서 음이온의 분극화 효과가 클수록 음이온의 분극화 효과가 클수록 이온쌍의 결합력이 커지죠. 그럼 이온쌍의 결합력이 커지면 원래의 고체 결정 의 에너지 상태와 비슷해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잘 봐요. 어쨌건 흡열이죠. 뭐를 뭐로 만들려면 고체를 이온쌍으로 만들려면 무조건 흡열이에요. 알겠죠? 고체가 이온쌍이 되려면 무조건 흡열이에요. 흡열이란 얘기는 이건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과정이에요? 안정해지는 과정이에요? 흡열이니까 무조건 불안정화죠.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온 고체 그 다음에 이온 고체 자 여기가 이온쌍 이라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흡열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그 이온쌍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웰 폴러라이저블 음이온. 음이온인데 분극화가 잘 되는 음이온과 함께하는 이온쌍은 이런 식으로 결합력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반대로 이온쌍이 분리해지는 건 언제겠어요? 이온쌍이 분리해지는 건 이건 폴러라이즈 현상, 즉 분극화 현상이 좀 덜 일어나는 음이온과 함께 한다면 이온쌍에서 결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불리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음이온인데 보시다시피 분극화를 잘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흡열량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오, 작아지는구나. 무슨 말 되겠죠? 오, 그러면 흡열량이 작아진다. 이거는 녹는 점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녹는 점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녹는 점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녹는 점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녹는 점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아, 좀 어려워요? 자, 예를 들면 NaCl의 농점 얼마? 800도씨. 얼음의 농점 얼마? 얼음의 농점 얼마? 0도씨잖아요. 그러면 NaCl 녹일 때 많은 열이 필요하겠어요? 얼음 녹일 때 많은 열이 필요하겠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녹일 때 많은 열이 필요하면 농점이 커진다고요. 그러면 흡열량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농점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농점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농점이 작아진다 이런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물론 Cl-와 M3-는 형태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아주 다른 음이온이지만 같다라고 가정을 해서 기계 막히게 쿨롱 인력을 양쪽이 같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그럼에도 농점 차이를 설명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어디가 농점이 높고 어디가 농점이 작아요? 어디가 농점이 작냐고 어디가 농점이 작냐고 이쪽이 농점이 작지 이쪽이 농점이 작지 그러면 여기다가 말을 어떻게 만들어 붙이면 되냐는 얘기예요. 농점이 작으니까 이놈한테 뭐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면 되겠어요? 얘가 분극화 정도가 크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붙이면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의 쿨롱 인력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쿨롱 인력이 아싸리 다르면 이제 그걸로 설명하면 돼요. 그냥 뭐 분극하고 자지고 간에 이 쿨롱 인력 커 그럼 농점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높아. 뭐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MgO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맥니듐이 2+고 산소가 2-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농점이 몇 도냐면 2400도예요. 2400도.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되죠. 너무너무 높죠. 왜냐? 여기서는 분극화 뭐 자시고 뭐 뭐가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2+2-죠. 여기서는 1+1-죠. 어디가 쿨롱 인력이 그냥 압도적으로 크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쿨롱 인력이 압도적으로 크면 아니 뭐 네가 높다 이러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기가 막히게도 양쪽에 쿨롱 인력이 같다라고 단서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교묘하게 양쪽 이온의 쿨롱 인력이 같네 이렇게 말을 준 게 아니고 어떻게 준 거예요? 그냥 음이온의 크기와 형태가 똑같다고 가정하자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쿨롱 인력이 같다라는 말을 이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 녹는점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양이온이 똑같으니까 양이온 얘기는 할 필요 있겠어 없겠어? 똑같은 양이온이니까 양이온이 어때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지금은 누가 차이가 있어? 음이온만 차이가 있지. 그러면 녹는 점의 차이를 음이온의 종류 때문이라고 하면 되는데 쿨롱 인력이 같을 경우 분극화가 잘 되면 녹는 점이 내려가니까 아 얘가 분극화가 경도가 크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의 답은 내가 설명을 장황하게 썼지만 그냥 이 한마디만 해도 80% 이상의 득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Cl-보다 아자이드 음이온이 분극화가 더 잘 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도 80% 득점이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답하면 끝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설명을 한 줄로 그냥 얘가 얘보다 분극화가 잘 돼요. 끝! 그래서 N3- is more polarizable than Cl-. 한 줄로 딱 쓰면 돼. 그냥 끝이야 그냥. 알겠죠? 한 줄로 쓰면 돼. 그러면 사실은 웬만한 교수는 더 이상 묻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만약 추가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뭘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왜 더 분극화가 크다라고 생각하느냐를 물어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까지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대단한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얘가 더 분극화가 잘 되느냐? 그걸 수능화학 원 과정에서 배우느냐? 배운다고.
제가 분극화가 더 잘 됨을 수능화학 원 과정을 통해서도 배워요.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도 있지. 이게 답인데 그럼 왜 얘가 분극화를 더 잘하느냐?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자, 이거 졌죠? 저거 진다. 이게 줄게요. 지우사 쑥쑥쑥쑥. 지우사 쑥쑥쑥쑥. 그럼 아까 몇 번까지 했어? 5 했지? 그 다음 6. 6. 공명구조가 나타나는 음이온은 분극화 정도가 크게 나타납니다. 공명구조가 나타나는 음이온은 분극화 정도가 큽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음이온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해야 돼요? Cl-하고 아자이드를 비교해야 되잖아. 얘 이름이 아자이드예요. 알겠죠? 아자이드. 자, Cl-는 공명구조 있어요? 없어요? Cl-는 공명구조가 없잖아요. 그냥 정말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되는 건 공명구조가 나타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명구조가 가능하죠? 공명구조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저기에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공명구조를 어떻게 그려주면 돼요? 짜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이게 아자이드 음이온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유명한 공명구조죠?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 형식전화 얼마예요? 얘 형식전화 0이죠. 이거 형식전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죠? 그리고 얘 형식전화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죠? 이게 아자이드 음이온에서 나타나는 아주 유명한 공명구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장점. 자, 이때 내가 어디는 파랗게 어디는 빨갛게 써놨는데 뭘 구분하기 위한 걸까요? 어디는 파랗게 어디는 빨갛게 구분했는데 바로 뻘건에는 파이 결합, 그 다음에 파란 애는 시그마 결합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 구별을 해 보았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중 결합들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어디는 파랗게 어디는 빨갛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때 여러분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올바른 루이스 구조에서는 올바른 요 공명 구조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야 돼요? 올바르게 그린 공명 구조에서는 누구는 변함없고 누구만 변하죠? 그렇지. 바로 올바른 공명 구조에서는 시그마는 불변이고 파이만 가변이죠. 기억하죠? 그래서 양쪽의 공명 구조를 보면 파란색으로 칠한 결합선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겠죠? 만약 루이스 구조를 그렸는데 시그마 결합의 변형이 생겼다. 그런 걸 뭐라고 해요? 루이스 구조를 그렸는데 시그마 결합이 달리 그려졌다. 그런 걸 뭐라고 해요? 그런 걸 화학 반응이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성질체에서도 절대 시그마 결합이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구조 이성질체만 시그마 결합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질체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성질체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시그마 결합이 변한 건 그건 화학 반응이 된 겁니다.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공명구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그건 공명구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파이 결합만 바뀐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공명구조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공명이라는 것 자체가 전자 밀도의 변형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왜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이던 게 2 마이너스 플러스 0이 됐으니까 이건 전자 밀도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전자 밀도가 바뀌는 거예요? 전자 밀도가 빠르게 바뀌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뭐가 잘 나타날수록 구조적으로 공명구조가 나타날수록 더 분극화가 잘 되는 음이온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설명까지 만들어 붙이면 거의 완벽한 답안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공명구조라고 하는 것도 수능화학 원과정에서 배워야 안 배워요? 당연히 배우거든. 그런 거랑 이 문제를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자, 어쨌거나 이 상태로 얘가 만약에 이온쌍이 나타난다면 잡아요. 누구랑 이온쌍이 되는 거예요? 기화가 되거나 용융이 돼서 이온쌍이 된다고 할 때 누구랑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Na 플러스랑 이런 식으로 이온쌍을 만드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런 상태로 얘가 이온쌍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결합력이 약해지겠어요? 결합력이 아주 커지겠어요? 1 플러스 2 마이너스 사이 인력이니까 결합력이 훨씬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둘 사이에서 이 질소의 2 마이너스 음전하가 Na 플러스 쪽으로 더더욱 많이 이동을 해서 공유결합적 성격이 나타나게 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여하튼 공명구조가 나타나는 음이온들은 뭐가 크다? 분극화 정도가 매우 크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선택지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죠? 자, 썼어요?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자, 괄호 2분 해봐요.